안녕, 캣전업이.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2016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킴 카다시안 파리 강도 사건 기억나? 패션위크 때문에 파리에 머물던 킴이 한밤중 호텔 스위트룸에서 총으로 위협당하고 칸예 웨스트에게 받은 약혼 반지를 포함해 수백만 달러짜리 보석을 몽땅 도둑맞았던 악몽 같은 그 밤 말이야. 그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났을지 궁금하지 않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게. 킴 카다시안이 마침내 파리 강도 사건과 관련된 재판 결과에 대해 입을 열었어. 이번 재판은 총 10명의 피고인이 무장 강도와 납치 그리고 여러 형사 혐의로 기소됐지. 몇 주간 이어진 재판 기간 동안 킴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피고인들과 마주 앉아 증언을 했어. 그 결과 피고인 10명 중 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무죄로 풀려났어. 이 사건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대담한 셀럽 대상 강도 사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피고인 대부분이 60대에서 70대였고 프랑스 언론은 이들을 할아버지 강도단이라 불렀지. 킴은 당시 상황을 테러 공격인 줄 알았다고 말했어. 그땐 파리를 뒤흔든 대형 테러가 일어난 지 몇 달 안 된 시점이었거든.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온 남성들을 처음엔 경찰로 착각했다는 거야. 그들은 저를 침대 위로 던졌고 키 작은 사람이 제 손을 묶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패닉에 빠졌고 범인들에게 붙잡혀 있던 호텔 컨시어지에게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었어요. 킴은 저에겐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 가야 해요. 라고 예언했지만 그중 한 명은 그건 몰랐네요. 라고 말했대. 그들이 절 묶자 저는 거의 의상을 잃었어요. 제 입을 막으려던 범인이 제게 몸을 기울이더니 영어로 쉿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범행 직전 킴은 칸예에게 받은 무려 500만 달러짜리 20캐럿 다이아 약혼 반지를 SNS에 실시간으로 자랑했어. 수사관들은 강도단이 이 게시물을 토대로 사진이랑 시간, 위치 태그까지 분석해서 범행을 계획한 걸로 보고 있어. 사건 발생 3개월 뒤 경찰은 CCTV와 DNA 증거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대부분의 피고인이 체포했지. 하지만 법적 절차는 계속 지연됐고 피고인들이 고령이다 보니 한 명은 이미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치매 때문에 재판에 나오지도 못했다고 해. 피고인 중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올드 오마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69세의 아오마르 아이케다셰. 그는 강도의 주범으로 지목됐고 도주 차량을 운전한 37세 아들 하르미니와 함께 기소됐어. 아오마르는 프랑스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야. 강도 직후엔 다이아몬드 거래의 중심지 벨기에 앤트워프로 이동한 기록도 남아있고 재판에선 범행에 가담한 건 인정했지만 자신은 단순 실행자였다고 주장했지. 결국 무기 사용 절도랑 감금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징역 8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어. 앞으로 5년 동안 범죄만 안 저지르면 실형은 면하게 된 거야. 또 다른 핵심 인물 71세 유니스 아바스는 2021년에 나는 킴 카다시안을 납치했다는 책을 출간하면서 범행을 사실상 자백했어. 그는 강도단의 일원으로 사건 당일 호텔 아래층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고 과거에도 강도죄로 20년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인물이야. 법정에선 이번 사건이 큰 자각을 안겨줬다고 말했어. 피해자에게 남긴 트라우마를 진심으로 깨달았다는 거지. 돈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지만 이번이 마지막 범죄가 되길 바랐다고 밝혔어. 그는 공모, 무기 사용 절도, 감금 혐의로 징역 7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어. 반면 당시 킴의 파리 체류 기간 동안 그녀의 동선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운전기사의 동생 35세 게리 마다르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어. 또 다른 피고인 플로리스 에르이는 공모와 도주 방조 혐의는 무죄였지만 불법 무기 소지로 5,000유로 벌금을 선고받았지. 결국 이 2명을 제외한 8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셈이야. 이번 재판에선 아오마르 아이케다셰가 킴 카다시안에게 직접 사과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어. 청각장애가 있는 그는 판사가 대신 낭독한 편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지. 당신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 내 행동을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며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이 편지가 제 잘못으로 인해 겪은 트라우마를 조금씩 잊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킴은 담담하게 이렇게 답했지. 편지를 고맙게 받아들여요. 저는 일어난 일에 대해 당신을 용서하지만 그 감정과 느낌, 트라우마, 그리고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킴은 MBC 뉴스에 전달한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어. 이번 사건에 있어준 프랑스 당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범죄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경험이었으며 저와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결코 잊을 수 없지만 저는 성장과 책임의 힘을 믿으며 모든 이들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정의를 옹호하고 공정한 법 체계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킴 카다시안은 2016년 10월 3일 새벽 파리에서 총기 강도 피해를 입은 이후 그 이듬해 1월까지 개인 SNS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 그 시간 동안 파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수사에 집중했다고 해.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카다시안 따라잡기 새 시즌과 겹쳤고 2017년 3월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킴은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지. 방송이 나가기 전 그녀는 왜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전하게 됐는지 캐스타그램에 밝혔어. 이 이야기를 직접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제 말이 왜곡되지 않으니까요. 저는 늘 많은 걸 공유해왔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준 이 사건을 숨길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경험이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저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고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집에 무사히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 느껴요. 카다시안 따라잡기에서 킴 카다시안은 코트니 클로이와 대화를 나누며 그날 밤을 회상했어. 2016년 10월 3일 새벽 파리 패션위크가 한창이던 시기였고 킴은 쇼를 마친 뒤 파리 호텔에 혼자 머무르고 있었어. 그날 밤 킴은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고 언니 코트니는 경호원과 함께 클럽에 나가면서 호텔에는 킴 혼자 남게 된 거야. 그런데 새벽 무렵 경찰 제복을 입은 5명의 무장 강도들이 호텔을 습격했어. 이들은 컨시어지를 위협하고 수갑을 채운 뒤 킴의 스위트룸으로 안내하라고 시켰지. 당시 킴은 누군가 계단에 올라오는 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술에 취한 코트니가 돌아온 줄 알고 코트니야 하고 불렀다고 해. 그런데 대답이 없자 심장이 막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뱃속이 묶이는 느낌이었고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죠. 문이 살짝 열린 틈 사이로 경찰 복장을 한 남성들이 다른 한 남성을 제압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대. 킴은 신고하려 했지만 프랑스에선 어디로 전화를 걸어야 할지도 몰랐어. 그래서 코트니와 함께 있던 경호원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이미 강도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킴의 휴대폰을 빼앗고 그녀를 침대에 내동댕이 쳤지. 이후 강도들은 컨시어지를 통역자로 삼아 킴에게 보석을 내놓으라고 위협했어.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괴로워. 등 뒤에서 총을 쏘거나 살아남더라도 도망칠 길이 없다고 느껴졌어. 2019년 10월 킴은 펠로니 파이스에 출연해서 파리 강도 사건이 내 인생에서 겪은 일 중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다고 회상했어. 죽을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그들이 총을 쏘고 날 죽일 그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10분이 제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런가 하면 2020년 10월에 공개된 레터맨 쇼에서는 그날의 경험을 더 자세히 털어놨어. 가면을 쓴 두 남자가 프랑스어로 소리치면서 반지반지라고 계속 말했는데 저는 너무 놀란 상태였어요. 킴은 그들이 찾고 있던 게 침대 옆에 두었던 약혼 반지라는 걸 알아차렸다고 해. 그래서 반지를 건넸더니 그 남자가 저를 잡았어요. 전 가운만 입고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죠. 이제 성폭행 당하겠구나. 받아들이자. 이건 일어날 거야. 준비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죠. 지금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했는데 어쨌든 그 남자가 저를 수갑과 케이블 타이로 묶고 입과 눈까지 덕트 테이프로 막았어요. 눈이 가려지기 직전 킴은 강도들이 보석 상자를 들어올리며 아하라고 외치는 모습을 봤다고 해. 총이 겨눠졌던 그 순간 킴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자신의 시신을 언니 코트니가 발견하게 되는 거였대.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트니가 방에 돌아왔을 때 내가 죽어있으면 그걸 보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겠구나 싶었어요. 우리는 같은 방을 쓰고 있었거든요. 총을 들지 않은 남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계속 쉿 하면 괜찮아 하고 말했어요. 영어는 거의 못했지만 저는 그게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결박당한 킴은 욕실로 끌려가 감금됐고 그 사이 강도들은 스위트룸을 뒤졌지. 현금 1000유로와 400만 달러 상당의 약혼 반지를 포함해 총 560만 달러어치의 보석을 훔쳐 자전거와 도보로 도주했다고 해. 몇 달 뒤인 2017년 1월 용의자들이 체포됐어. 그 후로도 수사는 이어졌지만 대부분의 보석은 이미 녹이거나 팔아버린 뒤였지. 강도들이 도망치다 흘린 십자가 목걸이 하나를 제외하고는 킴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어. 특히 카니가 선물한 두 번째 약혼 반지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야. 같은 해 5월 킴은 용의자 체포 소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지. 솔직히 그 강도들이 잡힐 줄은 정말 몰랐어요. 프랑스 경찰이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다는 걸 알았고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제 안전에 대한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2017년 4월 엘렌 쇼에 출연한 킴은 이 사건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좀 더 개인적인 시선으로 털어놨어.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제게 일어나기로 정해진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있는 거라 느껴요. 그때의 저는 쇼를 보면 알겠지만 물질적인 삶을 추구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이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워요. 이젠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거든요. 여행을 가면 24시간 내내 문 앞에 경호원이 있어야 안심이 돼요. 예전에는 그런 걸 거의 생각도 안 했지만 이제는 밤에 잠을 자려면 경호원 몇 명은 꼭 있어야 해요. 이 강도 사건 이후 킴은 2018년 6월까지 다시 파리에 가지 않았어. 그러다 당시 남편 카니에 웨스트와 함께 친구 버질 아블로의 루이비통 남성복 첫 컬렉션 쇼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를 다시 방문하게 된 거야. 파리엔 특별한 추억이 정말 많아요. 이번 여행이 좋은 기억으로 끝나서 파리의 마법 같은 순간들과 우리가 이곳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다시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랐죠. LA로 돌아온 뒤 자매들과 대화를 나눈 킴은 여행 중엔 여전히 불안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괜찮았다고 말했어. 마침내 파리의 공포를 조금씩 떨쳐냈던 거야. 2022년 가을 돌체인 가바나로부터 화려한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 받은 킴은 이렇게 말했어. 전 한동안 보석을 착용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아니에요. 제 화려함의 일부를 다시 되찾게 해준 상징 같은 거죠. 단 10분의 공포가 킴의 10년을 송두리째 바꿔놨어. 하지만 미국에선 관종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 그 충격적인 파리 강도 사건조차 자작극이라는 의심을 받았다는 게 너무 씁쓸하지 않아? 이번 재판으로 드디어 마침표가 찍힌 만큼 킴도 조금은 후련한 숨을 내쉬지 않았을까? 엑소엑소 가시켓.